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세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자식들에게 짐덩어리 취급을 받는 할머니였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고 손자 돌보기는 기본이고, 그러면서도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무시당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달 200만 원 넘는 수입을 올리며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자식들이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72세에 시작한 제 독립선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복 한가득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까지 제 일상은 이랬습니다. 새벽 5시 기상해서 가족들 아침 준비, 큰아들 집에 가서 손자 등교시키고 청소하고, 오후에는 둘째 딸 집에서 손녀 봐주고, 저녁엔 친정어머니, 간병까지. 일주일에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마, 밥이 좀 짜네. 할머니, 청소 제대로 안 했어. 어머니, 아이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트집만 잡혔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였어요. 엄마는 모르는 일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이해 못 하실 거예요. 72세면 바보가 되는 건가요? 평생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워낸 경험이 아무 소용없다는 건가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작년 추석 때였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집안일은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듣기에는 좋은 말 같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진짜였어요. 대신 용돈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이제 저희가 해야 하니까 가사도우미 쓸 돈이 필요해서요. 제가 그동안 해준 일의 가치를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계산하면서 그 돈을 아끼려고 저를 부려먹었다는 얘기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들었죠. 그날 밤 혼자 울면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자. 먼저 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봤어요. 국민연금 월 85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합쳐서 117만 원이었어요. 집은 남편이 남겨준 전세 아파트. 전세금은 2억 원이었고요. 저축은 부끄럽지만 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돈은 모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어요. 그때 발견한 게 반찬 배달 사업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72세의 사업을 시작한다니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어요.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장사예요? 할머니, 힘드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50년 넘게 집밥을 해온 실력 말이에요.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서 반찬 제조 신고를 했어요. 전세금에서 1천만 원을 빼서 초기 자금으로 썼죠. 첫 메뉴는 김치와 밑반찬 5가지. 근처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직접 돌렸어요. 72세 할머니가 직접 만든 집밥 반찬입니다. 우리 엄마 손맛 그대로.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정말 떨렸어요. 30대 직장맘이었는데 시식용 반찬을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 손맛이랑 똑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가 제 음식을 인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기뻤다니
그분이 자기 맘카페에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진짜 엄마 손맛을 찾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주문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어요. 2개월 후 주문이 너무 많아져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말순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말순이는 저보다 1살 어린데 역시 자식들한테 푸대접 받고 있던 분이었어요. 말순아, 우리 같이 해보자. 돈도 벌고 자식들한테 무시도 안 당하고. 말순이가 합류하면서 메뉴가 늘었어요. 말순이는 특히 젓갈류를 잘 담갔거든요. 6개월 후에는 월 매출이 600만 원까지 늘었어요. 재료비와 임대료 빼면 순수익이 200만 원 정도 나왔죠. 수입이 늘면서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니, 요즘 사업 잘 되시나 봐요? 할머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용돈 달라고 하면 엄마는 뭘 어디 쓰세요? 라고 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저에게 손을 벌리더라고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자식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첫째, 자식들에게 돈 빌려주지 않기. 둘째, 집안일 강요받지 않기. 셋째, 제 의견 무시하면 즉시 자리 떠나기. 처음에는 자식들이 발발 뛰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변했어요? 할머니,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전에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어. 이제는 달라. 사업이 안정되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요리 클래스를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72세 할머니의 집밥 요리 교실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우리 작업장에서 젊은 주부들에게 집밥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달에 8번, 회당 4명씩. 수강료는 5만 원. 할머니, 김치는 언제 담가야 제일 맛있어요? 이 나물무침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젊은 분들이 저를 선생님으로 대해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말순이가 어느 날 제안했어요. 순아, 요즘 유튜브 하는 할머니들 많던데 우리도 해보자.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72세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지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조카가 도와줘서 할머니의 집밥 TV 채널을 만들었어요. 첫 영상은 김치 담그는 법. 조회수가 겨우 100회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올렸어요. 젓갈 담그기, 장아찌 만들기, 나물 무치기. 6개월 후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어요. 광고 수입도 월 50만 원 정도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댓글들을 보면 정말 보람찼어요. 할머니 덕분에 시어머님께 칭찬받았어요. 72세에도 이렇게 활기찬 모습이 정말 멋져요. 우리 할머니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제 월 수입은 이래요. 연금 117만 원, 반찬 사업 200만 원, 요리 교실 40만 원, 유튜브 50만 원, 총 월 407만 원이에요. 72세에 이 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놀라시죠? 자식들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저희보다 더 많이 버시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중요한 거지. 수입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자식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대등한 어른으로 대해요. 명절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요. 각자 한 가지씩 분담해서 준비하죠.
엄마, 올해는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할머니,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이제는 저를 챙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궁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봐요.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순이 언니,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나이가 이제 75인데 너무 늦었을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우리가 가진 경험과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지금까지 제 도움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할머니들이 20명이 넘어요. 건강 관리의 중요성.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디 아프면 어쩔 수 없지 했는데 이제는 건강해야 일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하루하루가 보람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줄고 활력도 생기더라고요. 75세가 되는 내년에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제대로 된 요리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집밥의 가치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창업 컨설팅도 해보고 싶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자식들과 저는 정말 좋은 관계예요.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성숙한 관계가 됐어요. 명절에 만나면 제 근황을 궁금해하고 제가 만든 음식을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 72세에 사업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제는 자식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제 도전 정신을 존경해서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쓸모없다.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어. 이런 생각부터 버리세요. 우리에게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되신다면 첫째,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부터 찾아보세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셋째,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흔들리지 마세요. 넷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울 기회예요. 경제적 독립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예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저를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봐요. 결정할 일이 있으면 제 의견을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듣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3년 전 추석날 며느리의 말에 절망했던 72세 할머니가 이제는 월 400만 원을 버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하지만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되찾은 것, 가족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운 것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2세에도 82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분명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혹시 비슷한 도전을 하고 계신 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언제든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